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공감과 소통의 카드 글쓰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자. 내가 먼저 여러분들 카드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내가 먼저 보내보고요.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서 이런 공감 카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카드 글쓰기를 이용해서 내 마음의 글을 표현해 볼 수 있다. 자, 당신이 만날 오늘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만들어서 보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이 만들어져 있으면 이제 사진만 바꿔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내 주변에 아주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아주 늘 보는 그런 풍경들, 그게 아내하고 같이 내가 공감하는 거고요. 자녀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찍고 그 익숙한 풍경들에다가 우리 이런 글을 쓰시는 게 좋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시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때문에 금방 읽고 넘어갈 겁니다. 대초 하나, 우리 자녀들한테 소개해 줄 수 있는, 만들어서 보내줄 수 있는 좋은 시가 여러분 장석주 시인의 대초 하나,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게 저절로 붉게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질 리는 없다. 태풍, 천둥, 벼락, 번개, 그 다음에 땡볕, 초승달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둥그러지고 붉어진다. 그래서 좀 인내함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한상경 시인의 이 시는 굉장히 좋죠. 네가 나의 꽃인 것은 다른 꽃보다 아름다웠어도 아니고 향기로웠어도 아니고 이미 내 가슴에 피어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꽃이다. 딸아 그렇다. 아들아 네가 그렇다. 이러면은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조동아 시인의 그 나 하나 꽃 피어. 나 하나 꽃 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꽃 피고 네가 꽃 피면은 이 풀밭이 그냥 꽃밭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시요. 그 다음에 도종환 씨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것도 굉장히 좋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흔들리고 비에 젖고 이러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죠. 그냥 곱게 피는 꽃은 없다. 예,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나태주 시인은 아주 짧은 시지만은 멋진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딸아 너도 그렇다. 예, 네 보면 볼수록 너 참 진국이다. 네가 내 딸인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신이 나고 기운이 나겠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시들. 그 다음에 안도현 시인의 그 겨울 강가에서, 이것은 우리가 무한정 기다리고 무한정 퍼줄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나타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도 여러분들 음미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 담쟁이, 제가 실제로 그 사위한테, 큰 사위가 승진도 안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제 이런 시를 하나 보냈는데 괜찮죠.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이 앞장선 담쟁이가 될 때에 수많은 잎들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어쩌면 네가 앞선 담쟁이다. 아주 힘을 보태주는 거죠. 이런 시도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이 안부라는 시를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불현듯이 내가 네 생각이 났다. 어찌 지내는지 내가 안부를 묻고 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여기 글 다 쓰지 말고요. 핵심되는 구절만 탁 써서 이렇게 보내도 되거든요. 예. 그 다음 뭐 김용호 시인의 5월이 오면 뭐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이거 저기 아마 세월호 사건 때문에 더 유명한 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대의 귓가에 닿지 못한 한마디. 사랑해 하는 말을 못 해가지고요. 이게 결국은 이 말이
그대 귓가에 닿지도 못한 채 공중에 떠돌고 있다가 후미진 내 가슴에 돌아와 혼자 울고 있다는 거죠. 좀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좋은데 왜 안 하죠, 이거? 경상도 사나이들은 그 꼭 뭐 말로 해서 알아듣나 척하면 착이지. 근데 이게 말 안 하면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말해야 됩니다. 예. 나중에 남몰래 내가 혼자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얘기하고요. 용혜원 시인의 그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시도 아주 좋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칼릴 지브란의 시 내 영혼이 나에게 충고했네 하는 이런 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금방금방 소개만 해드릴 거예요. 이문재 시인의 그 농담하는 게 시가 있습니다. 아주 그 시가 저는 이거 참 좋은 시라고 느껴집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만약에 아름답고 좋은 게 있는데 그대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난 이미 식어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맛있는 게 있는데 야 이거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얼굴이 떠오르지 않다 그러면은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농담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아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 시인 김재진 씨 인터넷 시인이에요.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은 잘하는 일 말고도 중요한 게 더 있다고 했다. 바로 제 몸을 비웠기 때문에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릴지언정 시 풀어지지 않는다. 그 대나무가 속을 비우는 까닭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안에 있는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게 사실은 비우는 거예요. 대나무가 비웠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도 그렇게 바람이 많이 몰아쳐도 내가 안 부러진다는 거예요. 비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요런 시도 내가 그대라면 하는 이건 사실은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친구인데 시인이에요. 그 지금 문경에 살고 있는데 와이프가 먼저 몇 년 전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와이프를 치료하려고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문경으로 내려왔는데 결국은 치료받다가 이제 먼저 갔어요. 그 혼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문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시집을 3권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인데 그 집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시가 여러 편이 들어있어요. 네. 내가 그대라면 사랑할 이유를 찾겠다. 왜 그때 살아있을 때는 아동바동 이런 거 저런 거 트집 잡는 걸 왜 그렇게 많이 했는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인데 그 얘기예요. 사랑할 이유를 찾겠다. 예, 이제 그 친구 형편을 아니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황동규 시인 잘 아시죠? 즐거운 편지. 19살 때 쓴 거죠. 고등학교 때 이 시가 아주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1년 연상 대학생 여인을 사랑하는 짝사랑이에요. 그대 등 뒤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이 시로 인해서 나온 영화, 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큰 사랑은 등 뒤에 있다. 등 뒤에 있다. 나보고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되겠냐 어쩌고 막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그대 등 뒤에 사랑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지켜서 뒤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 황동규 시인은 그 아버지가 황순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19살 때 벌써 이게 시인 등단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벌써 이 시를 낸 거거든요.
여러분 8월의 크리스마스 이 시 소재예요. 예. 그 말고도 영화가 여러 편 나왔습니다. 이 시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치한 시의 행복.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이는 우체국 정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린 자꾸만 받으려고 그러죠. 예. 텃밭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참 좋은 당신.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섬진강 시인. 예, 김용택 시인. 예, 맞습니다. 섬진강 시인. 예, 이런 시도 아주 멋지죠. 참 좋은 당신. 어느 봄날. 우리 김유래 선생님 작품입니다. 새 며느리에게. 이 언제 때 쓰신 거예요? 10년 됐어요. 이게 사실 선생님이 낭독을 하셔야 되는데. 정말 이게 우리 김윤혜 선생님은 며느리하고 관계에서 사실 많이 내려놨어요. 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60의 나이를 바라보는 나도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은데 이제 갓 시집온 너에게 뭘 더 바라겠느냐.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한 달 아니 1년만 돼도 난 아주 우아하게 품위를 지키겠지만 그죠? 잠깐 살다가 그러면 내가 품위를 지키겠지만 평생을 같이 살 그런 며느리니까. 첫마디가 너무 좋네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만. 예, 그렇죠.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긴 세월 같이 살 건데 언젠가는 감추고 있는 것들이 모두 들통이 나지 않겠냐. 아예 처음부터 풀어놓고 살자. 가다가 누가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면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언제고 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속에서 골마 터질 거야. 예전에 나도 내 시할머니의 새며느리였단다. 근데요, 저기 울산큰 애기를 어떻게 넣었습니까? 이게 사진 찍은 거죠. 찍은 사진에다 넣어놓은 거죠. 이게 예, 저기 진짜 며느리 같죠. 그 실제 선생님은 며느리하고 같이 사시는데 지금 셋째하고 같이 사신다고요? 예, 셋째하고 같이 사는데 커피 한잔 하고 싶으면 며느라 커피 한잔 다 그게 아니고 선생님 직접 커피 만들어서 며느리한테 주고 같이 마셔. 멋쟁이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백팩 메고 이렇게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요. 시 쓰시고. 젊으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선생님 시집도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시집을 제가 못 가져왔네요. 오늘을 먹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67세에 등단하셨어요. 67세에 등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집입니다. 오늘을 먹다. 이 안에 보면은 와, 시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무척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느낌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시도 그 여든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걸 지지난주에 구미에 가셔서 시 낭송을 했는데 상을 받으셨어요. 예, 아주 이렇게 구미까지 가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볼까요?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또 캔바. 두 번째 시집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은 마음에 드시는 분한테 좀 예, 마음에 안 들면 주지 말고요. 원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들 그 시집이
제가 다 만들었는데 어디 갔을까요? 이거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선생님 시예요. 시고 그다음에 지금 선생님 이거 시 낭송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어폰을 꽂아놔는 지금 소리가 안 나네. 예, 그래서 지금 영상 지금 지금 시 낭송하시는 장면까지 여기 넣어서 이렇게 지금 홍보 포스터를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시를 낭송하셨다는 거죠? 예.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럼 우리 한번 모셔볼까요? 제가 올해 여든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어요. 여든, 김열애. 비 오는 일요일 80살 먹은 내가 우산을 썼으니 이게 바로 산수라는 것이냐. 8년씩 10번을 세어보는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서 있다. 여고 시절 친구 집에 놀러가면 이 다음에 너희들이 늙어서 할머니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 노래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할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니? 친구 오빠가 던지는 한마디. 우리가 할머니가 된다는 말에 친구와 나는 펄쩍펄쩍 뛰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던 내가 진짜로 할머니가 된 거다. 마음은 청춘인데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는 사무엘 올만의 시를 되뇌어 본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는 아마도 청춘이 아닐까? 붉은 볼 장밋빛 입술은 아니어도 이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이대로 그냥 청춘이란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시집 직접 만나고 있어. 예. 좀 마음에 드시는 분은 이제 이 두 번째 시집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책방에 팝니까? 선생님 시 중에서 아들보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아들보다. 아마 이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이거 읽고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 집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머니는 뭘 좋아하시지 같이 시집온 며느리가 엄마와 외식을 위해서 제 남편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고민하다가 이제 아들이 고민하다가 누룽지탕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 게 고등어 대가리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엄마는 고등어 대가리를 좋아한다. 아니야, 엄마도 몸통을 먹을 수 있는데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누룽지탕. 예. 그래서 이 된통 곤욕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거는 엄마들이
입맛을 잃었을 때 할 수 없이 드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가 이제 핵심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스마트폰이 필요한데요. 아들은 그냥 통화되는 것만 하면 돼. 근데 며느리가 아니야. 지금 어머니를 배우러 다니고요. 좋은 스마트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냥 대충 살려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아니다. 좋은 거 사야 된다. 하고 우겨서 좋은 거 샀다고 이제 며느리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예쁜 이유가 여기 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예. 이게 선생님 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맞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좋은 걸 가져야 될 이유를 알 때는 정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게 없을 때는 뭐 대충 알아서 해. 그냥 통화만 되면 되지 뭐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근데 내가 좋은 사진을 찍고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분명한 게 있을 때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나도 좋은 거 하고 싶어. 제일 좋은 거 사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며느리가 이걸 먼저 아는 거예요. 아들보다. 흑개비 아들. 아니, 저도 장남인데 저 흑개비예요. 허당이에요. 그 얘기예요. 참. 있네 여기 극동방송에. 극동방송 나왔던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예. 한국교회 목사님이 이걸 보고 설교를 했는데 예. 극동방송에 극동방송에 나왔어요. 이 미운 놈, 여러분들 그 혹시 손주 돌보고 있는 분이 있으세요? 손주, 손녀. 그거 있는 분은 이 시가 참 맞다. 인정하실 거예요. 이놈 손주 안고, 이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안 보면은 또 아쉽고요. 그죠? 이제 보고는 싶은데 힘이 딸리고. 이제 경상도 말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갈리고. 이 정도 말해. 근데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이게 정말 이제 핏줄 이게 손녀에 대한 사랑이 이제 보입니다. 오지랖 넓은 마당발 삐걱거리는 내 어깨 당기고 두드리고 솔솔 힘이 솟는다. 돌아오는 새봄에는 휘어진 내 몸 마디마디 파릇파릇 새순이 돋아 나올지도 몰라. 그래도 손주 보고 있으면은 새로운 기운이 또 솟아나는 거예요. 그 올 봄에 이 어깨 지린 게 또 시원하게 나와서 파릇파릇 새싹이 솟듯이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손주고 손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돈 많은 내놓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많은 그냥 과감하게 내놓고 자랑합니다. 요즘은 많은이 아니라 막 몇만 원 내놓고 자랑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선생님 시를 몇 편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여기서 지금 발췌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요거는 제 둘째 손녀입니다. 이중관 시인의 구부러진 길. 우리가 새마을 운동하면서부터 우리 길이 전부 반듯반듯한 신장로라는 게 생겼어요. 신장로. 반듯반듯한 길이 신장로라 그러죠. 그게 생겼는데 어느덧 우리가 1차, 2차, 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끝나고 지금 세월이 이만큼 흐르면서 자살률 1위의 한국이 돼버렸어요.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자살률. 근데 이 이중관 시인은 나는 이 구부러진 길이 좋다는 거예요. 저 길을 건너서 이렇게 구부러진 저 길을 돌아갈 때에 어머니가 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잘 익은 우리 그 감자 구워서 먹던 거 그런 감자 향기가 나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사람도 좀 구부러진 사람이 더 좋다. 그 얘기예요. 아주 이 향수를 일으키는 그런 시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시도 좀 괜찮고요. 정일근 시인, 통영 사람인데 지금은 저 울주에 와서 살고 계시대요. 61년생인가 아마 61년생이 아니고 아마 지금 우리 또래예요. 우리 또래인데 이분이 한번 이 크게 아프셔가지고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고요. 홀어머니 모시면서
어머니 그 네이 그다음에 속옷 이런 것을 세탁하면서 야 연세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어머니는 여인이구나 이제 그런 시들이 있고요. 근데 이 시는 정말 한번 여러분들 그 설도에 가면은 그 여러분들 벽화 마을 있죠. 예, 거기 가면은 그 어느 집 담벼락에 이 시가 써져 있습니다. 삶을 통째로 빨아 늘고 싶은 날 바다 푸른 바다로 가자. 우리나라 쪽빛 바다에 나를 빨아서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탈탈 틀어 말리며 나는 봄 도다리 가을 전어처럼 여름 갯장어 겨울 새조개처럼 온몸으로 펄쩍펄쩍 뛰며 싱싱하게 부활할 것이다. 내 옷이 그 옷이 너무 만신창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쪽빛 바다에다가 팍팍 빨아서 그걸 뜨거운 여름 햇살에 탈탈 틀어서 말려서 다시 입고 싶다 그 얘기예요. 아주 시가 멋진 시잖아요. 이제 그런 큰 타격을 입어서 죽다 살아나신 분이니까 이제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죠. 나도 좀 내 몸을 좀 빨아서 다시 탈탈 털어서 입고 싶다. 예, 그런 시예요. 아까 우리 김준혜 선생님이 여든 시의 모태가 되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청춘이라는 시를 인천 상륙 작전에 나오는 모티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할 때에 트루만 대통령하고 그 군부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때 메가더가 두 가지 이유로 나는 이걸 감행해야 된다.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해야 된다. 인천 상륙 작전이 우리말이고 그 미국에서 쓰는 말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인천 상륙 작전요. 거기에 보면은 이 메가더 장군 책상 위에 이 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 종군 기자가 이 시가 무슨 시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사무엘 울만이 76세에 쓴 시예요. 이게 청춘은 붉은 볼과 입술과 연약한 무릎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것이 청춘이 아니다. 내가 자고 나면 여전히 내가 할 일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청춘이라는 거예요. 메가더가 우리 인천 상륙작전 감행할 때 나이가 70이에요. 70 같으면 다 은퇴하고 나와야 되죠. 근데 나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16세 소년병을 방공참호에서 만났는데 영화가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그 실존 인물이었죠. 그 이거 혼자 그 방공이 막 뒤집어 쓰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 6.25 전쟁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그 인천 쪽으로 이제 해서 자기가 순시를 나왔는데 참호 속에 16세 소년병이 그렇게 일어나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랬더니 나는 철수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다. 그 영화 속에 그 얘기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주면 되겠냐 그랬더니 총 한 자루와 충분한 실탄을 달라. 내가 여기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예요. 16세 소년병이. 그래서 미국 군 장성들이 방문해서 인천 상륙작전은 이게 안 된다. 확률이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어찌 그리 감행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나는 이기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다. 당신들은 책상 위에서 전쟁을 하지만 나는 이 전쟁터에서 이기는 전쟁을 할 사람이다. 부산이나 군산으로 들어오면 절대 못 이긴다. 이 허를 찔러서 여기에 들어와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나는 이기는 전쟁을 할 것이고 청춘이라는 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괜찮다는 것과 그 다음에 16세 소년병이 나는 장군이지만은 그와 나는 동일한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되라 이거죠. 제 소년병의 나라를 나는 꼭 구해야겠다. 그 얘기예요. 이 시가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시가 됐습니다. 네. 김규리 선생님 작품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쉬었다가는 한나절 길. 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시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땅에 끌리는 치맛자락일랑 휘어진 허리에 주섬주섬 감아 올리고 시험시험 걷다가 숨이 찰 때쯤 노을진 언덕에 서서 손을 내미는 그에게 살짝 기뜸해 줘야겠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생의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돌아가는데 조금은 흐린 날도 있었지만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선생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것도 선생님 시네요. 고향 가는 길. 지난번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걸 낭송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고향 가는 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머니 품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머니 품으로 가는 길. 예. 그리움으로 불타던 가슴, 긴 밤을 지새우던 매운 시간들, 이제는 모두 잊어야 한다. 애틋한 정일랑 곱게 접어서 따뜻한 가슴에 담고 가야겠다. 시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우리 자신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림 씨의 그 산다는 것, 이 시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언제부턴가 갈 때는 속으로 울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대가 우는 것은 바람 때문에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이런 시들. 나이테 하는 이 시는 여러분들 그 서울시에서 여러분들 그 지하철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칸막이 그걸 뭐라 그러죠? 스크린도어에 시를 좀 시를 많이 적어놨. 예, 그걸 이제 서울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당선된 거예요. 짧은 시예요. 보세요. 그저 굵직한 주름 하나 늘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더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음을 그대여 잊지 마시게. 우리는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주름살 생기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큰 위안이 있습니까? 그냥 주름살 늘어가는 게 아니고 더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 자녀들이 더 기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겠다. 그 얘기예요. 나이테 이 시가 참 좋죠. 짧은 시지만은 예. 이것도 제 친구가 쓴 글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택시, 내가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이렇게 한 줄짜리 시도 있다. 예. 자, 제가 이제 시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간을 많이 뺏어 먹죠. 그래도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시뿐만 아니고요. 보세요. 이런 시들이 가슴우물 이정놈, 이제 막 왕창 이렇게 한목에 다 내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우리 김유래 선생님이 뭐 시 낭송도 하시니까, 낭송을 할 때 뒤에 배경음악을 쭉 넣고 이 시를 읽으면 더 좋겠죠. 근데 그때 배경음악은 이런 거 써서 이런 시를 읽어보면 좋을 것이야 하고 지금 만들어 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넘길게요. 이렇게 많은 시들이 있는데 이게 우리 다 같이 공감하고 참 많은 사람들한테 애송되는 그런 시들이다. 여기 있는 이 시들은 낭송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애송하는 시예요. 그런 것들만 지금 발췌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랫말도 있겠죠. 그죠? 우리 리아킴의 위대한 약속. 위대한 약속. 좋은 집에서 말다툼하며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집에서 말다툼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작은 집에 행복 느끼며 좋은 옷 입고 불편한 것보다 소박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벼랑 끝에 서보면 알 수 있다. 벼랑 끝에 서보면은 결국은 가족들밖에 없죠. 그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주 위대한 약속이더라는 거죠. 위대한 약속은 뭡니까? 내가 아주 대골 같은 집에다가 뭐 다이아몬드 어떻게 해주고 이게 위대한 약속이 아니더라는 거죠.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위대한 약속이더라. 이 노랫말하고 곡은 여러분들이 리아킴이 가수 김종환 씨의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종환 씨가 작사 작곡하고 딸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김종환 씨는 자기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곡으로 가사로 쓰지 않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쓴 작사 작곡이 아주 주옥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노사연이 부른 바램, 사랑을 위하여 이런 것들요. 자기가 다 체험하고 그걸 썼던 참 고생도 많이 했죠. 예. 바램,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머니 혼자 있지는 않겠죠. 야 이 화상아, 좀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사랑한다 그 말만 해주면은 내가 이게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가 꽃길이라 생각할 텐데 그 말 왜 좀 안 해주냐 그 얘기예요. 바램이라는 곡 자체가요. 노랫말이 그 얘기예요. 좀 그 말 해줬다면은 내가 사막을 걷는데도 꽃길이라 생각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화상이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남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에요, 그냥. 예, 남의 편이에요. 양희은 씨의 참 좋다 하는 이 가사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여기 보면은 햇살이 참 좋다. 그 다음에 바람이 참 좋다. 풀냄새가 참 좋다. 햇살과 바람과 풀냄새가 좋은 이유가 있어요. 왜? 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없다면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 네라는 그 말에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딸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사도 굉장히 좋죠. 한덕규의 그 가시나무 노래 아시죠? 가시나무. 이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주 마음이 와닿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해바라기 그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가사도요. 그래서 어디든지 함께 간다면은 아주 좋겠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우리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예. 요즘 불러야 되죠. 예, 요즘 불러야 돼요. 예.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다. 널 만나는데 뭐 더 소원이 있어. 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거 만약에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이건 제가 된다 이거예요. 야, 이거 참 멋진 시예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불렸던 건데 윤영주 씨의 그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7개월간 우리 저 손상민 선생님 기획하죠. 저기 뭡니까 그 7개월간 좀 더 일해주세요 해서 이제 품생계승부 이제 같이 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이 이쪽이 대조립 5공장이 이쪽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게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이제 가는 거죠. 예.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이고 빛으로 인다고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이걸 부르면서 삭막한 공장 안을 거닐면서 이제 그렇게 썼던 거고요. 그 다음에 조용필 씨의 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 노랫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소중한 건 옆에 있다. 왜 자꾸 멀리 가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냐. 소중한 건 옆에 있는데 누가 그런다면은 내가 먼 길 떠나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무게 한다.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네, 멀리 나가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자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 많이 넘어가 버렸나? 예, 책자 중에서 먼저 제가 이 책을 이제 제가 많이 읽고 한 것들 여기 다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심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 이게 정민 교수, 이게 한양대 고문학과 교수인데요. 61년생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한시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한 지식이 있는가 하면
대만 중국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교환 교수를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옛 한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요. 그 다음에 다산 정약용이 이등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시를 해석해 놓은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조선일보 매주 목요일마다 이분이 이게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 세술신화라는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시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새롭게 조명하느냐 하는 게 세술신화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지금 거의 10년 정도 됐어요. 그 연재한 게.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연재한 것 중에서 많이 읽혀지는 베스트만 이렇게 끌고 모아서 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다성을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나중에 이걸 기회 닿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면 가장 좋은데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직접 만들어서 보여주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말의 품격, 글의 품격 이기주 씨가 쓴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에요. 기자하다가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제가 카톡방에 보내드렸죠. 네. 말의 품격 해서 보내드렸죠. 진짜 이게 꼭 새겨 들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호성 씨의 그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요게 지금 책이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이게 다 읽고 요걸 전부 정리를 해서 제가 이게 스마트폰에다가 핵심만 다 이제 넣어놨어요. 책 한 권 읽고 나면 여기에 여러분 밑줄 끈 거 있잖아요. 밑줄 끈 요것만 내가 찍어버리면 이걸 문자로 다 바꿔줘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요즘은 요게 이게 카렌다식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요점 하루 할 분량만 딱 해서 넣어놓은 게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안 가져왔는데 그게 우리가 카드 만들기, 글그램으로 카드 만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김윤혜 선생님 시집 안에 있는 내용도 좋습니다. 좀 발췌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나태주 시인이 그 인터넷에서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애송하는 시를 따로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꽃을 보듯 너를 본다 하는 나태주 시인의 책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렇게 긴 글을 아니고요. 짧은 글인데 아주 좋은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그를 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카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365일 매일 있는 긍정의 한 줄. 이거 매일매일 있으니까요. 저희 태그 해놓은 거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책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내가 먼저 소화가 돼야 되고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난 잘 안 잊어버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정호성 씨 보면은 이런 걸 들려. 삶은 준비하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좋아야 결국 결과가 좋다. 그 얘기예요. 과정은 아무렇게나 하고 막 대충 살고 속이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물 깁는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큰 사이가 이제 한번 승진 누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써서 보냈습니다. 어부들에게 손질해야 할 그물이 있듯이 누구나 깊고 다듬어야 할 자기만의 삶의 그물이 있다. 뭐 때 돼서 다 진급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 못 느끼죠. 근데 한번 실패하니까 그물 깁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가끔 우주의 크기도 생각해보라. 근데 이런 거 저 책에서 다 발췌해서 이제 이 카드를 만든 겁니다. 이게 삶이 바로 기적이다. 그래서 가치는 자신이 만든다는 거죠. 가치 누가 딴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삶의 가치, 보람, 인생 이건 뭘까? 여기 이렇게 배낭 짊어지고 걸어가는 뒷모습 툭 찍어가지고 여기다 쓰면 아주 좋잖아요. 지금 우리 카톡에 보면 뭐 친구들끼리 막 이렇게 한 번씩 나누는 거 다 이렇게 만드는 거를 그렇죠. 다 이래 그 공유하고 그런 거. 예, 누가 열심히 만든 거 이제 퍼다 나른 사람이 있고 처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만들어야 돼요. 돼. 예.
우리가 만들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좋은 거를 해가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거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소소한 일에 초연해지자. 우리 부부 싸우는 거 어떤 거 전부 이런 일들 가지고 싸웁니다. 이게 그런 거 좀 초연해지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을 때 딱 하나씩만 해나가자. 하나씩만. 예,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때로는 그냥 입을 탁 닫고 있는 게 훨씬 낫다. 그 얘기예요. 침묵. 예,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고.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공감이 뭘까? 누군가 공감해 주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일은 없다.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저는 어느 사이에 이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것에도 3,000개가 넘어요. 예. 몇 년 동안 만든 게 3,000개가 넘어버렸어요. 순전히 만드는 것도 막 나돌아다니는 예, 또 돌아다니겠죠, 이제. 근데 그쪽에는 이제 누가 만들었다는 거는 그거 뭐 굳이 쓸 필요는 바이 없고요. 누구가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이름 예. 뭐 이니셜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전 그때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예. 예. 아, 요게 제가 보내드렸던 말의 품격 하는 거요. 아, 이 글들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핵심만 이렇게 해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이게. 핵심만 해서. 그럼 요약이 딱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만 보면은 책 한 권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집사람이 이제 이런 걸 듣기 좋아하니까 가끔씩 이제 서남호수공원 걸으면서 읽은 책 얘기합니다. 옛날 얘기하듯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정민 교수의 그 지우조심 하는 거요. 아, 이런 사자성어로 지우조심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이 된다. 우리 그냥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는데, 조심하라는 것은 눈을 부릅 떠서 두리번 살피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네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말이에요. 자꾸 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저렇게 얘기하면 저런가? 흔들리는 그것은 조심하는 것이 아니다. 조심이라는 건 네가 네 마음을 붙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예. 예, 뭐 이런 얘기라든지, 이거 쓸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정민 교수의 그 조심 안에서 써야 될 게 우리가 좀 인용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인터넷 보고 그냥 계속 만들다가, 아, 이거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밑줄 긋고 막 이래 해야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사서 그냥 막 긋고 그냥 써보고. 그 책 자체가 완전 카드 만드는 데는 딱 좋겠네요. 네, 딱 좋죠. 예. 내용도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재심증여, 노다정산 이런 것들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게 이렇게 충실하게 설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저쪽에 만드실 때는 사진은 거의 뭐 본인 예, 직접 찍은 게 대부분이고요. 아, 대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사진들은 이제 다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리망이라는 이런 거요. 요즘 정치인들 사이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내가 이득을 보고 난 이후에 그냥 의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득되는 게 있다 그러면 막 줄을 여기 서다가 저기 서다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제 어디서부터 나왔냐? 장자가 조릉의 정원의 사냥을 갔을 때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결리망이라는 게. 하루 종일 이제 못 잡았어요. 거기 보니까 큰 새가 한 마리 앉아 있는데 활을 실을 당겨서 가까이 다가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 큰 새는 작은 새를 물려고 지금 노려보고 있고요. 이 작은 새는 벌레를 물려고 이제 지금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몰두해가지고 서로 자기 처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신난다. 내가 이제 손만 놓으면 잡는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그때 자기가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나무집 정원에 들어와서 자기가 화를 겨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와, 나도 똑같구나. 그 얘기예요. 결리망이라는 말이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내가 이득만 쫓아보고 가다 보면은 내가 의를 저버릴 수 있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도하청장 이런 말도 아주 여러분들 도하라는 것은 펠리칸 새를 얘기합니다. 펠리칸 새고요. 청장은 해오랑입니다.
예, 도하청장이라면 펠리칸은 먹이 섭취할 때에 주둥이를 뻘에다가 푹 박아가지고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래가지고 가면서 다행히 주둥이에 걸리면은 삼키고요. 안 그러면 뱉어내고.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해도 배고픈 건 여전하고요. 근데 청장은 어때요? 고고하게 서서 한쪽 다리 들고요. 조는 듯이 서 있다가 그냥 갑자기 턱 한번 내리면 고기 한 마리 턱 잡아가지고 삼키고. 연암 박지원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책벌레 이등무가 아하 청장 그래서 내가 호를 바꿔야겠다. 그렇게 해서 말년에 그 이등무의 호가 청장관입니다. 그 청장관 전서 이렇게 해서 책도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청장 해오락이다, 백로다 이렇게 청했던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하니까 재밌습니까? 예. 이런 얘기를 제가 이걸 인문학과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니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만드셔서 보내보면 이제 알게 되는 내 거로 남아있는 한자로 그렇죠. 그 얘기예요. 이런 얘기도 보세요. 이런 한자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낭중치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송곳과 같아요. 송곳은 여러분 주머니에 넣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삐져 나오거든요. 나 이래 잘났는데 왜 못 알아줍니까? 하고 막 투덜대고 이런 사람들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요. 주머니에 들어있어도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쓰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진짜 인재인데 왜 모르고 계십니까? 그 얘기예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돈을 쫓아가서는 안 되고 사람을 얻는 것이 진짜 사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얻으면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다 얘기해 버려요. 그죠? 내가 쫓아가면은 항상 뒤처지고요, 숨만 헐떡거리고 힘들어져요. 이제 그런 얘기들 이게 참 많이 들어 있어요. 이게 이 책 안에. 저는 이왕이면 한권 사셔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괴로운 일을 하나 줘야겠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를 했습니다. 뭐 2개 만들고 숙제 주니까 참 너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까 보셨죠? 조용필 씨의 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거 가사가 기니까요. 그 중에서 핵심 부분만 따냈어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행복은 가까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핵심 부분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추 하나, 우리 자녀들한테 이 대추는 그죠? 대추 여러분 아시듯이 뭐 이렇게 나무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대추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맺혀도 어느 대추 하나를 둥글고 붉어질라 그러면은 땡볕, 벼락, 천둥 이런 걸 맞아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얻어지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글도 한번 써서 우리 자녀들한테 보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용혜원 씨, 그 다음에 아주 또 이렇게 좀 멋진 게 천양희 씨의 이런 사례 인터뷰 하는 거. 여러분, 이 씨 아세요? 이런 사례 인터뷰. 이대 나오신 분인데, 실제로 이런 사례 인터뷰 하면서요. 비로소 이제 인터뷰할 때, 당신이 뭐가 되고 싶었습니까? 나는 내가 되고 싶었다. 내가 되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누구 엄마로 살았고요. 누구 아내로 살았는데, 난 나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사례 인터뷰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를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우리가 좀 젊었어, 그죠? 예. 또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도종환 씨의 그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부러진 길, 아까 이중관 씨, 김유래 선생님의 고향 가는 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제가 잘 만드신 분은 좀 상도 드릴 거예요. 잘 만드신 분은 이제 우리 카톡방에 좀 올리시고요. 이 중에서 하나, 적어도 최소한 하나 하시면 되고, 어떤 분이 이게 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다작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한번 다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어차피 내일 놀잖아요. 예, 내일 노니까. 잘 만드시는 분 제가 상을 드릴 겁니다. 이 구부러진 길. 이거 또 카톡방 올려야 되네. 그렇죠, 예. 저기요. 맞습니다. 예, 숙제니까. 그 다음에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그죠? 소중한 거 잊고 살았기 때문에 먼 길 갔겠죠. 이런 멋진 사진에다가 이렇게 좀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 인터뷰. 천장희 시인의 나는 오늘 늦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리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미 내 상태가 그렇더라는 거죠. 당신이 무엇이 되고 싶었냐고 입술에 바다를 물고 그가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되고 싶었다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누구 엄마로 말고요. 누구 아내로 말고요. 나는 내가 되고 싶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택시 이런 것도 있고요.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하는 이 시도 우리 나이대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시예요. 그래?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 산그림에처럼 어두워올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결국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어깨를 빌려주고요. 가서 좀 머리를 좀 기대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가 우리 나이 또래 친구뿐만 아니라요.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내 손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손녀에게 기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 친구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드는 거예요. 친구 하는 그 한자를 보세요. 맞습니까 이게? 맞죠?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친. 예. 설립자 밑에 나무 해가지고 예, 예. 보여자. 그러니까 나무 위에 서서 예, 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예요. 나와 같은 방향으로 나무 위에 올라서서 멀리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 어깨를 기댈 수 있고 또 내가 기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고향 가는 길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는 서남호수공원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런 것들. 자, 오늘 좀 장시간 소개해 드렸는데요. 도움이 됩니까? 예. 예. 예, 다행입니다.